지금 여러분들은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그 대화가 즐거운가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피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이 바람 났을 때 행동 특징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방송으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바람 징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눈에 띄고 표시가 나는 징후가 아닌 긴가민가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보통 아내들은 남편의 바람을 눈치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불륜이거나 첫바람인 경우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확연하게 행동이 변하지만 간간히 바람을 피워왔거나 평생 바람 혹은 오래된 관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을 피면서도 감정의 요동침을 보이지 않고 평온하게 불륜 행위를 이어나간 바람의 급수가 높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바람 피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 집안의 대소사나 경제적인 부분, 아이들 양육과 교육 등에 대한 결정이나 선택에 있어서 크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반대하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줍니다. 아내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아내에게 맞춰줬을 때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이나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를 원치 않고 자신이 아내에게 맞춰주면서 아내가 평온한 상태이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는 다 맞춰주고 밖에서는 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대상, 즉 상간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적이고 자상하다. 평생 바람 유형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아내분들, 저희 남편 너무 자상해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딨냐면서 부러워해요. 아내에게 자상한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도 자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절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내보다 자녀에게 더 잘한다. 아내에게도 잘하고 자녀에게도 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내에게는 냉랭한데 자녀에게만 집중해서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는 것에서 생기는 죄책감을 무마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데리고 살아야 할 이유 중에 바람을 폈어도 아이들에게 잘한다면 데리고 사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람 나면 미쳐서 그렇게 이뻐하던 아이들에게도 관심도 없고 오로지 상간녀 만날 생각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외도 상황이 들키기 전부터 아내한테는 대면대면하고 아이들만 유달리 챙긴다면 아내에게는 마음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로 대하지 않고 아이들의 엄마로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아내의 여행이나 외출을 막지 않는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관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밤늦게 모임자리나 장거리 여행을 가더라도 전화 한 통 없거나 아니면 상간녀와 만날 때 문제가 안 되도록 동선을 체크하기 위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오는지 등 간략한 내용을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아내에게 관심이 없고 아내가 없는 동안 상간녀와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막지 않는 것을 떠나서 아예 적극적인 지원을 합니다. 여행 경비를 내주고 좀 더 있다가 편하게 오라고 합니다. 결핍으로 집착하는 증세의 의처증과는 달리 남자들은 아내들을 자신의 울타리 속에 하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밖으로 내돌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내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방학 동안 아이들과 해외 연수를 다녀오라고 한다거나 친정을 다녀오라고 하거나 장기 여행, 동창회 모임 등을 다녀오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아내에게 깊은 관심이 없다. 대면대면한 느낌이 듭니다. 아내는 늘상 외롭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상하고 가정적인데 왠지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에게 자꾸 나 사랑해?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이렇게 자주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아내들은 나름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동네 아줌마들과 더 친해지는 방법을 취하거나 친정 가족들과 남편과 함께 나눠야 하는 속 깊은 이야기나 고민들을 나누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가스라이팅을 한다.
사사건건 아내에게 면박을 주거나 탓을 주거나 민망해지게 만듭니다. 자꾸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 남편의 말이 진실인 것 같고 자신이 정말로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매사에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남편 앞에서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려워지고 차라리 입을 닫고 말지 합니다.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아이들에게 점점 더 집착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항상 일이 많고 바쁘다. 세상 돈은 본인 혼자 다 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은 항상 늦습니다. 여기에서 주말까지도 출근하는 경우에는 급속한 바람이거나 배째라 유형일 가능성이 높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고단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가정은 유지하기를 바라고 밖에서 피우는 바람은 또 다른 유희이자 놀이 그리고 재밌거리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바쁘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라는 걱정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람 피느라 바쁜 거죠. 특히 법인 대표나 사업하거나 영업하는 인간들, 아침부터 상간녀랑 붙어 먹거나 3시에서 4시에 이른 퇴근을 해서 초저녁에 밥을 처먹고 여관 가서 상간녀랑 붙어 먹고 집에 올 때는 멀쩡하게 일하고 온 것처럼 피곤한 척하며 퇴근을 합니다. 일곱 번째, 깊은 대화를 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온갖 일상은 상관녀와 함께 대화로 다 하고 왔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리플레이 하는 게 귀찮은 거죠. 게다가 아내는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지쳐서 리액션도 별로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스님들 무건수행 하는 것처럼 말을 잘 안 합니다. 아내들은 이런 남편을 두고 우리 남편은 정말 진중해요. 말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간녀 앞에서는 뭐다? 네, 정답입니다. 촉새입니다. 촉새. 나불나불 거리면서도 한시도 안 쉬고 갯바움을 치면서 신나서 대화를 합니다. 아내분들이 확보한 대화 녹음 등 증거 자료에서 이미 확인하셨을 겁니다. 아홉 번째, 섹스 횟수가 적다. 성중독 유형은 아내와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섹스를 하면서도 밖에서도 합니다만, 대부분이 자신과 섹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파트너 상간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내와의 섹스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안 하려고 합니다. 해도 겨우 한두 번이고, 한 달에 한두 번요. 그나마 지 볼 일만 보고 아내를 만족시키려고 애쓰거나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우리 남편이 조루예요. 우리 남편은 당뇨예요. 우리 남편은 발기부전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생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단, 비아그라를 처먹고 발광하는 생마. 상간녀에게만은 약까지 처먹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상간녀와는 별의별 스킬과 체위를 하고 도구까지 써가며 섹스를 탐닉합니다. 열 번째, 각방을 쓰거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다르다. 아이 때문에, 코골이 소리 때문에 각방을 쓰고 계셨던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냥 상간녀와 톡질이나 문자도 자유롭게 하려고 각방을 쓰기도 합니다. 각방을 쓰고 섹스가 없어져서 그 대상을 찾아서 바람을 피기도 합니다만, 꼭 아내가 같이 자자고 해도 생각할 게 있다는 둥, 회사 일 고민해야 된다는 둥, TV 보고 잠자는 둥, 잠이 안 온다는 둥 하면서 꼭 새벽 한두 시까지 있다가 뒤늦게 잠을 잡니다. 아내는 피곤해서 늘상 먼저 자게 되고 잠자리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시간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람을 피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행동들이 위에 10가지 모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바람을 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경험과 상담을 했을 때의 평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랫동안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아왔기에 바람을 펴서 혹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 남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올린 글을 포함해서 저 마인드 디톡스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글들을 보면 건강한 부부는 그들의 대화의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의 방식도 긍정적이고 상대방의 말에 즐거워하고 재미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부부가 아니어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의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그 대화가 즐거운가요?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왠지 모르게 외롭고 결핍감을 느낀다면 남편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